삼성전자가 파운드리 3나노 양산에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위인 TSMC보다도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치열한 선두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양현주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는 5년 전인 2017년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파운드리 팀을 떼어내 파운드리 사업부를 신설했습니다. 일개 부서에 불과했던 파운드리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2019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30년까지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1위를 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하면서 더욱 공격적인 투자에 돌입합니다. 2018년 10나노에 이어 2019년에는 업계 최초로 7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했고 2020년에는 5나노 공정 양산에 돌입할 정도로 빠르게 기술 격차를 줄였습니다. 성과는 점유율로 나타났습니다. 사업부 독립 5년 만에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4위에서 2위로 올라섰고 고객사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10나노 미만 미세 공정은 세계 1위 기업 TSMC와 양분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미래를 좌우할 3나노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TSMC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양산에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TSMC는 8월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보다 앞서 기술 주도권을 쥔 곳은 삼성전자가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3나노 양산이 향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확장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TSMC에 뺏겼던 빅 커스터머들을 다시 유인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고 다음 단계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한꺼번에 뺏어올 수는 없겠지만 파운드리를 선도한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사업적으로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삼성의 기술 주도권을 뺏긴 TSMC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의 강자 인텔까지 뛰어들면서 파운드리 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산업부 송민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네.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여전히 1위로 TSMC가 굉장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승산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좀 점유율과 또 이 매출 요 규모를 먼저 좀 놓고 좀 설명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TSMC는 현재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매출과 점유율 면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올 1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TSMC는 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매출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 빅메모리 매출이 6조 원을 조금 넘긴 것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예. 거의 이제 3배가 좀 넘게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이 점유율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만 좀 놓고 비교를 해봐도 TSMC는 53% 그리고 삼성은 18%였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TSMC도 지금 하반기에 3나노가 네, 나온다고 하고 애플이라는 좀 막강한 고객사를 또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앞으로 좀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번 취재를 한번 해본 결과 이 삼성전자가 TSMC를 조금 더 긴장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몇 가지 지표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예. 첫 번째는 그동안에 이 문제가 됐었던 3나노 공정의 그 낮은 수율이 안정화에 들어섰다라는 점입니다. 수율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 제품 중에서 정상 제품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그동안 삼성전자의 3나노 수율은 20에서 30%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불량품 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거죠.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를 좀 취재해본 결과 그동안 수율이 낮아서 양산에 좀 차질을 빚었었던 그 3나노 수율이 현재는 문제없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에 보고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올 2분기 안에 3나노 양산에 세계 최초로 성공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좀 종합해 놓고 보면 사실상 3나노 양산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지표는 이 3나노보다 더 미세한 2나노도 TSMC보다 1년 앞당긴 2025년에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입니다. 삼성이 TSMC를 1년이나 더 따돌릴 수 있었던 있는 그런 이유로도 이 TSMC와는 조금 다른 공정 방식이 먼저 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3나노 공정부터 삼성은 게이트 올 어라운드, 즉 GAA 공정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고요. TSMC는 이 기존 방식인 핀펫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GAA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전력 누수가 적고요. 이 소자의 부피를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저 이미지에서 게이트라고 써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 게이트에 이 닿는 면적이 이제 채널인데 그 채널이 이 전력을 통했다가 끊었다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피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신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게 일정 기간은 조금 수율을 그러니까 안정화를 담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TSMC 같은 경우에는 변화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성에 무게를 둔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다 좀 빠르게 이 넥스트 공정을 도입을 하면서 게임 체인저를 노린 선택이다라고 풀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치고 나온다 그러면 TSMC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3나노 미만의 이 초미세 공정으로 가려면 아무래도 이건 좀 설명 좀 드려야 되는 게 이 GAA 공정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업계의 통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미 이 3나노부터 이 GAA 공정을 도입한 삼성전자가 이제 이 도입을 앞둔 그 TSMC보다는 2나노로 연착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점들도 이제 삼성전자가 이 초미세 공정에서 기술 주도권을 잡았다라는 분석이 좀 힘이 실리는 점인데,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이 파운드리 이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TSMC 입장에서는 조금은 더 느긋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 이 TSMC는 1.4나노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발표된 계획은 올 8월까지는 3나노를 양산을 하고 2나노는 2026년까지 양산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1.4나노 개발팀을 가동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경우 양산 시점은 2027년에서 2028년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를 좀 종합해 보면 삼성전자의 3나노 좀 안정화, 이걸 좀 감지한 TSMC가 서둘러서 1.4나노 계획을 흘린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좀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반도체 초미세 공정 경쟁이 계속될 수 있나 봅니다. 어떤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 초미세 공정이 앞으로 경쟁이 계속되기에는 좀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평가들도 있던 것 같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 한계는 솔직히 이 공정을 미세하게 만드는 어떤 그 장비의 한계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 장비들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고 미세 공정을 할 수 있는 그 장비들로 점점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나노를 넘어서 그 융스트론까지 넘어가는 더 미세한 공정까지 넘어가는 그 과정들도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전망이 더 밝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고 이 소자들이 점점 작아지면은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쓸 그런 AI 또는 자율주행 네. 이런 최첨단 기술들에도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있습니다. 시장의 경쟁이 앞으로도 계속될 여지가 충분히 있군요. 네, 그런데 지금 투자 규모로 본다고 하면은 삼성이 좀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투자 규모도 TSMC가 삼성전자보다 좀 월등히 앞서는 상황입니다. TSMC는 올해 투자 예산을 최대 57조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 TSMC의 지난해 매출이 우리 돈으로 70조 원 정도 됐거든요. 지난해 매출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그런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거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또 최근에는 앞서 그 리포트에서도 잠시 언급됐던 적이 있었던 인텔이 그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출을 하면서 새로운 복병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텔은 그 연구개발에만 자사 역대급 규모인 15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우리 돈으로 좀 환산을 해보면은 약 19조 3,700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 투자 규모가 12조 원에서 16조 원 수준으로 이제 업계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경쟁자들보다 확실히 좀 작은 규모죠.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업계와 재계에서는 삼성의 그 전문 경영인 체제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돈만 쏟아붓는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니까 말이죠. 그랬으면 중국이 벌써 1등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인텔 얘기를 했는데 인텔이 지금 2025년까지 삼성, TSMC 수준으로 따라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좀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합니까? 일단 지금 10나노 수준까지는 인텔이 지금 많이 좀 활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2나노로 뛰어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예. 그런 상황이 되면 중간 과정, 특히 이제 7나노 이하로 넘어가면 초미세 공정으로 이제 불리는데 이 초미세 공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없는 겁니다. 예. 근데 2나노로 들어가겠다. 만약에 다른 기업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었으면은 아무래도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이제 뭐 얘기가 나왔을 텐데 일단은 인텔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시장에서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가능성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규모도 있고 하니까요. 의구심은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파운드리 시장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점유율상에 어떻게 봅니까? 네, 점유율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 TSMC. 이를 이제 삼성전자가 좀 거세게 추격하는 그런 양상은 앞으로 좀 한동안 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텔이라는 복병이 다시 이제 등장하면서 양강 체제를 좀 더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파운드리 삼국지가 좀 예고되고 있는 상황도 나오고 있고요. 핵심은 이 파운드리는 초미세 공정으로 넘어가면서 이 생산량보다는 기술적 주도권을 잡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3나노 양산에 성공을 한다면 분명히 이 시장 판도를 바꿀 모멘텀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목과 해시태그 한번 정리해보죠, 마지막으로. 네, 유튜브 제목은 3나노 수율 잡았다, 파운드리 주도권 잡은 삼성, 그리고 해시태그는 3나노 최초 양산, TSMC 추격자, 파운드리 삼국지로 하겠습니다. 네, 산업부 송민아 기자였습니다.